우리가 또 지적하다 또 갑자기 등기가 와가지고 갑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누가 받겠죠? 등기관이 이건 받아줄 수 없다 라고 뭐 시키면, 각하시키면 내 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이 각하는 내가 봤을 때 받아 부당하다. 그럼 이 부당한 처분에서 지방법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구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정식 재판하는 게 아니라 서류 하나만 내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A라는 사람이 유치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봤더니 떡하니 유치권 등기가 나와버렸다. 근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다. 이 등기는 뭐 했어야 돼요? 각하했어야 하는데 간과하고 뭐가 됐죠? 등기가 됐다. 딱 봐도 이건 누가 명백히 잘못된 건 누구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등기 잘못됐다 뭐 하는 게 이의신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 하나 잡을게.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이때 이의신청서는 지방법원에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내야 됩니다. 등기소에다 내는 이유가 이 등기안 보고 뭐 하도록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등기안 읽어봤더니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은 지가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는데 따지니까 당당하게 법원에다 3일 이내에 보내주면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하면 되죠. 반성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냥 처분을 하면 되고 법원에 보낼 필요는 없죠. 자, 판사 책상에 놓였습니다. 판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결정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결정 전에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다는 무슨 명령을? 부기등기 명령인데 이건 언제 나오는 게야? 결정 전에. 만약에 결정이 됐다.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등기관이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각하고 열받으면 그 사람은 또 뭐 할 거고 항고 재항고하겠죠. 근데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은 등기관이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판사가 뭐 하겠어요? 명령합니다. 너 이거 각하 잘못했다. 빨리 을 앞으로 등기를 뭐 해라? 써줘라 하고 기록명령 떨어지고요. 끝까지 지가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고 우기면 판사가 뭐라 하겠어요? 빨리 뭐 해라? 없애라. 무슨 명령? 그러니까 기록명령과 말소명령은 이유가 있다고 결정됐을 때 떨어지는 거고 이거 결정하기 전에도 미리 뭐 한다는 게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의신청은 26회 때는 독립문제지만 작년엔 지문 하나 나오고 이의신청은 독자적인 문제로 가능성 떨어지는데 중간중간 지문 하나씩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서 하나씩 체킹해 보십시오. 184페이지 1번에 1번. 몇 회 때 문제죠? 1번이. 자, 틀린 거 찾기. 1번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이거 해야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잘못됐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2번 상속인 아닌 사람이 이거 상속등기 지분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면 이영애 씨가 없네. 너나 잘했어. 네가 뭔데 지금 따지냐. 이해관계 없으면 따질 수 없다. 3번 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만약에 이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권 등기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1개월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저거 등기를 지울 수가 일부러 기간 규정을 안 두고 부당하다면 발견되면 언제든지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뭐가 없다? 기간이 없다. 4번은 무슨 뜻이겠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자, 만약에 우리 각하당하고 이의신청 들어갔다 그러면 이 등기는 스톱시킬까요? 일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이의한다고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5번 각하 결정. 자, 여기서요. 각하당했을 때는 이의신청은 각하 조회가 몇 가지 있죠? 1번서부터
11번 11가지인데 각하 사유가 무엇이 됐든 부당하다면 전부 다 뭐하는 게 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5번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이 뭐하면 부당하다면 무조건 따질 수는 있다 이 말이지. 자 2번 문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된다. 이거죠.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지만 지방법원에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1번 틀렸고 2번 각하 결정에 대해서 1호, 2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번과 4번을 묶어보십시오. 2번과 4번을 묶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한테는 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약지 163페이지 보십시오. 자, 위쪽에 표를 보시면 소국적 부당 등기 신청을 뭐 했다? 각하당했다. 묻지 않고 무조건 따집니다. 하지만 적극적 부당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됐을 때는 몇 호일 때만 1호, 2호를 위반할 때만 이 신청이고 3호 이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오셔서 2번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각하 결정은 무조건 다 따진다고요. 인료 제한 없이. 그러면 4번은 틀린 거죠. 몇 호를 간과했으면. 자, 여기 간과한 등기일 때는 1호와 2호를 간과한 등기는 대상이 되고 3호 이하에서 11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 얘네들이 뭘로 가야 돼요? 소송, 정식 판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3호를 간과한 등기는 이의신청할 수 없죠. 뭘로 가야지? 소송으로 해야 되겠죠. 자, 3번이 틀린 이유를 찾아내신 분들은 합격증이 집에 반틈 가 있습니다. 칠판 봐도 됩니다. 3번이 틀린 이유를 칠판에서 찾아내 보시라는. 여기 부기등기는 있긴 있잖아요, 여기. 그쵸. 결정해버렸으면 그냥 말소명령 따르면 되는데 여기서 등기관은 이 있다는 뜻을 등기로 부기등기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등기관은 보내주면 이건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법원에 명령이 있을 때 나오지 등기관 측이 부기등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 3번은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뭐 있을 때? 결정 전 명령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3번이 그래 틀렸고. 5번. 이의신청은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5번만 맞는 거죠. 3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별표 크게 하시고 자, 한 달 전에 배운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윤호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채권 양도하면 수반성에 따라 뭐 넘겨야 되죠? 4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자, 이때 이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는 첨부 대상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그랬죠? 물권 처분에 가기 때문에 승낙서를 낼 필요가 없다. 물론 이분이 이렇게 학쓰겠죠. 아니다. 내 승낙이 없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건 무슨 요건이지? 대항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이전하더라도 이분의 무슨 승낙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까지는 기억나시죠? 근데 이분이 내 승낙서 안 들어와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의신청하면 판사가 뭐라 하겠어요? 가. 이거 뭘로 해야지? 정식 소송을 할 문제죠. 1번 다시 보시면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 동의 없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승낙 없이 했다고 이의신청하게 되면 정 억울하면 뭘로 가야지? 소송을 해야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누구 떠올리시고 너나 잘하세요. 3번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승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 1, 2호 위반입니까? 3호 이하입니까?
3호 이하는 뭘로 가시라고요? 소송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4번은 이해관계가 있죠. 채권자 대의로 등기를 했더니 채무자가 뭐 했다? 말소를 시켜버렸다. 그럼 채권자가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왜 말소했는지 따질 수 있다. 5번 각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각하일 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여기서요. 신청이 뭐 했다? 각하당했다. 여기서 따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신청인, 의무자인 갑, 권리자, 을인데 이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냐. 지나가던 나그네가야. 아니 왜 쟤네들 등기를 각하시킵니까? 하면 누가 또 나오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럼 지금 그림을 보면 뭐 당했을 때는 신청인만이 하는 거지 제3자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각하 결정은 권리자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 옆에다 쓰면 제3자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고요. 자, 4번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힌트를 드리면 각하당했을 때는 무조건 가서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됐을 때는 무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1호, 2호를 유반했을 때만 따질 수 있는 거죠. 1번 관할 유반은 몇 호? 1호 유반 따지면 되죠. 2번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호 등기됐으면 따지면 되죠. 3번 각하당했으면 무조건 따지죠. 4번 신청서 등기 부상이 뭐가 안 맞았다. 등기가 돼버렸다. 얘는 3호 이하. 얘는 뭘로 가시고 소송으로 하셔야지. 이의신청할 수는 없고. 5번은 뭐 당했으니까 각하당했으면 무조건 따지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됐고. 자, 5번 문제. 1번 관할지방법원은 결정하기 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관에게 이의 있다고 써놓으라고 뭐 할 수 있다? 부인기 명령할 수 있다. 2번이 틀렸는데 틀린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가등기를 명령했다. 만약에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막바로 뭐 하면 돼요? 기록명령 떨어지는데 결정하기 전에 이 명령에 따른 등기 순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뭐가 돼요? 가등기잖아요. 2번은 결정하기 전에 무슨 명령? 가등기 명령 내린다고요. 만약에 결정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명령 하면 되는 거죠. 2번 답은 나왔고. 3번 기각결정당했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항고하시면 되고. 4번 관할지방법원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등기안에 무슨 명령 내릴 수도 있고 기록명령, 말소명령 내릴 수도 있고. 5번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십시오. 기록명령이 떨어졌는데 벌써 제3자 앞으로 넘어갔다. 그에 따라 등기할 수는. 자, 이거 봐보십시오.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다가 각하당해서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나쁜 놈이 갑이 병에게 이중 매매를 하고요. 이렇게 병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렸는데 판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명령 내린 거야? 기록명령을 등기관에게 명령했다. 등기관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벌써 누구 거? 근데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명령이 있더라도 이 등기는 집행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누가 억울하겠어요? 을이 억울하지만 이건 등기의 성질상 어떨 수가 없다고요. 5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두는데 그래서 이제 6번에다 따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각하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 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찾으라는 거죠. 1번 소유권 명령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3자 프로 소유권 이것 따지는 거죠. 지금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등기는 할 수 없다. 2번은 뭐에 나왔죠? 지상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벌써 제3자 프로 지상권 그러면 이것 따지죠. 영위권과 영위권도 양립할 수 없다. 집행할 수가 없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3번 무슨 권이죠? 저당권 명령이 떨어졌는데 벌써 저당권이 됐는데 여기서 저당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다. 이등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6번 같은 스타일 나오면 3개 지문 찾으시라고요.
소유권끼리는 뭐 할 수 없고 영위권도 안 되지만 저당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이 등기는 집행할 수 있다고요. 답은 3번이고 4번은 왜 안 될까요? 말소 명령을 떨어져서 말소 등기 하려고 봤더니 벌써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다. 이해관계인이 승낙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주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5번은 왜 안 해줄까요? 자, 각하하면 서류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뭐 빼고 돌려주죠? 신청서 빼고 돌려줘서 다시 명령 때려서 서류를 가져오라 했더니 뭐 하죠? 안 가져오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4번, 5번 읽어두시고 중요한 건 여기야.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양립이 가능한 것은 되지만 양립할 수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고요. 7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 군데서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모아서 묻습니다. 기억반, 문중은 전자신청할 수, 방무 신청하시라고요. 맞아요, 틀렸어요. 법인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맞았죠.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 방문 신청하시라고요. 일단 기억반은 맞았고요. 니은번 무슨 결정? 각하 결정은 신청이만 따지지 제3자는 할 수 없다. 너나 잘하세요. 디귿번 귀신 기억나십니까? 공동 상속 받았을 때 지분만의 상속 등기할 수는 없다. 니을번 대법원장은 사무를 유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옳은 것은 다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디 한 구석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모아서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고요. 자, 8번 문제. 가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죠? 토지와 건물은 1개월인데 토지는 가태료가 없고 건물만 가태료 1개월. 근데 3번은 사적 자치사 두시고요. 주소가 바뀌었다. 변경 느끼는 내 마음이죠. 아예 의무가 없고. 자, 4번과 5번은 무슨 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지금 8번 제목이 뭐냐면요. 부동산 등기법상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4번과 5번은 어디 있는 말이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등기법상 과태료는 법만, 건물만.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십시오. 165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읽어낼 수 있겠죠. 토지 변경 멸실, 건물의 변경 멸실 전부 다 몇 개월? 1개월. 한데 토지는 지적법이 받쳐주니까 과태료가 없고 건물만 있죠. 반면에 가로 2번은 제목이 뭐예요? 1번은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말이고 2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래서 8번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라고요. 자, 반면에 9번은 제목에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수식어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 물어보겠다는 거죠. 1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60일. 언제로부터 60일? 잔금 지급 일로부터 해야 되겠죠. 매매계약이 아니고. 2번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60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맞죠? 취득세 5배 이하의 금액에 과태료 부과하죠. 2번은 맞았죠. 3번에 왜 틀렸을까요? 자,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이 사람은 보존등기를 며칠이 내야 돼요? 지맘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상태에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을과 건물은 신축이 5월 1일. 이 사람의 계약은 12월 4일이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며칠이네? 12월 4일서부터 며칠?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하고. 반면에 집을 짓고 있는데 3월 4일 날 계약이 체결됐다면 3월 4일 현재는 보존등기 할 수 없고 언제로부터? 5월 1일서부터. 그러면 3번 왜 틀린 거야? 건물 신축했으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때는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보존등기는 미등기인 상태에서 뭐 할 때? 계약을 체결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4번 어디가 틀렸죠?
등기법에서는 1개월이고 특별조치법 60일이거든요. 그래서 4번 건물 쪽이 변경이니까 몇 개월? 1개월. 하지 않으면 가태료도. 건물은 있죠. 근데 5번 토지는 60일이 아니라 1개월. 1개월이고 게을리하더라도 가태료는 없다. 그래서 4번, 5번에 미세한 차이를 하시겠죠.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하셔도 돼요? 하산하셔도 되는데, 자, 이제 한 과목씩 끝나고 이제 9월 달에 뭐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죠? 2주 남았네요. 14일 동안 대화 오게 되면 14일 뒤에 여러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이제 60일 앞두고 하게 되면 하루만 보지 않아도 실력이 막 뭐하죠? 부쩍부쩍 늘어가잖아요. 그렇게 공부가 쉬우면 누가 시험을 몇 년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박완서 소설가 그랬죠. 고통은 극복하는 걸까요? 견디는 걸까요? 고통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 수험생활이 힘든 게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견디다 보면 몇 점은 60점 나오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소문이 들립니다. 올해 시험은 어려워서 합격자가 한 명이라 하더라. 이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임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그 한 명이다 하고 조용히 앉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짝꿍한테 그 한 명이 나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 그 한 명이 바로 누구라고 믿고 나라고 믿고 앉아있다가 뭐 하시면 견디고 견디다 보면 몇 점은 나오는 게 60점. 이제 와서 수석이라는 꿈은 이미 접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수석도 필요 없습니다. 꼴등이라도 올해 꼴등으로 합격하는 게 뭐 하는 게 한데,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견디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합격은 오게 된다고요. 자, 이제 문제집 마치고 9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 뭐만 하나 들고 오시면 된다고요. 연필만 들고 와서 진정한 승부를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